또 뭐죠?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님들께 제 고민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저는 제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를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막내 도련님 장가 때문에 가족여행을 다 가게 되었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안하고 화가 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함께 사는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들이 이런 아빠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나는 어쩌면 우리 스님들, 특히 주지 스님들이 자칫 이제 어떤 경우에 저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편이 근본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그 부인에게 그렇게 기분 나쁠까라고 하는 인식을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여튼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님들도 뭐 저 종무원들이나 어떤 이런 경우에 뭐 잘해준다고 하는데 밑에서 보면은 영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두 분 다 결혼 안 하시길 천만 다행입니다. 그 소리도 자주 들어요. 혹시라도 두 분 결혼하셨으면 지금 내가 두 분과 이렇게 인연된 가족들한테 이 질문을 답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어떤 전통적으로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 중심이고 이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상하 개념이 거의 전반이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등 관계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오히려 이제 아내의 입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배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러나 아내는 이미 감각이 그런 옛날의 그 기준이 아니라 현재 내지는 미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그리고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느껴지겠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해결책이 결과적으로도 많은 대화, 부부간에 끝없이 대화하는 거.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실 언어를 구사를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 잘 못하는 남편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부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부인이 남편이 그런 마음을 좀 말 잘 못하니까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살살 구슬려 가지고 왜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좀 구슬러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은 다음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듣기만 한다면 뭔가 남편 보고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아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는데 지금 이 방송을 남편이 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은 질문하신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거죠. 남편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참여하기를 저는 먼저 이제 권유합니다. 참여는 어떤 경우냐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말을 좀 거칠게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내의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큰 저항이 일어나고 저항은 때때로 반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한 무시와 또 자포자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났을 건데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한은 남편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감정과 감정, 가슴과 가슴이 만나지지 않는 거죠. 남편의 공격적인 비수와 나의 그 방패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참여부터 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예를 들면 그 당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좀 더 배려해 주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다시금 투사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내가 혹시 내 행동에서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던 데 대한 또는 당신의 말을 안아주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을 하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제가 해드리는 조언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예속된 삶이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당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고 당신의 표정도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정갈한 가정을 한번 더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의 존중해주지 않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한은 당신이 매우 인상 쓰고 있을 것이고 당신의 어떤 모습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참회와 당신 자신의 어떤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하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뭔 얘기예요? 저는 저번에 그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여행 있잖아요. 네. 어떤 여행은 이제 그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 되고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너무 달라. 그래서 몇 년간 그 짧은 여행이었는데 다시 안 보게 되는 이런 여행이 있고 또 요즘에 그 TV에서 뭐 어떤 여행을 그 관계 안 좋은 관계 뭐 부자지간이나 여기를 또 여행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여행은 이제 오히려 그 다름을 그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또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 우리한테 같은 여행인데 그래서 그 우리 이분도 그 같이 함께 가는 어찌 보면 인생의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길을 좀 이렇게 다름을 서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는 여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만 있으면 그 여행길이 참 끝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그 내 잘 아는 분이 그 부부간에 아침에 한 3-40분, 1시간 매일 대화를 한대요. 그거를 철칙같이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얘기를 그냥 얘기한대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어떤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들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굉장히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걸 보고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삶이다.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대화를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매일 해야 돼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